마켓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주제, 증시도 탈중국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죠. 우리 증시가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어제 기준 세계 주요국 증시의 반년 등락폭을 살펴보면 홍콩 항생지수가 가장 많이 빠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국 본토의 굵직한 기업들이 대부분인 항생지수는 최근 6개월 1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4%, S&P 10%, 니케이 18% 상승한 것은 대조적이죠. 원인은 2018년 이후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던 이후 메이드 인 차이나의 아성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과 중국 주식시장이 디커플링, 즉 따로 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코스피와 상해 주가 지수의 상관계수가 줄어드는 사이 미국 S&P와는 닮아가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2016년 한학령 당시 뼈아픈 기억을 겪은 국내 기업들은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나면서 중국 의존도를 꾸준히 낮췄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중국 법인 매출 비중은 6년간 3분의 1 토막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양자역학을 아세요입니다. 초전도체, 백신에 이어 이번엔 양자역학입니다. 오늘 시장을 휩쓴 테마인데요. 계속된 전문 용어 등장에 물리를 모르면 투자를 못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양자의 사전적 정의는 에너지의 최소량의 단위인데요. 한자 헤알릴 양을 씁니다. 물질이 여러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가령 0이나 1 각각이 아닌 이것들이 중첩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논리죠. 암호를 만들고 푸는 과정에서 양자역학을 쓰는 기술을 양자암호라고 합니다. 오늘 국내 연구진이 양자 컴퓨터에 쓰일 수 있는 물질을 찾아냈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들썩였습니다. 터뷴, 인듐, 산화물인데요. 오늘 코스닥에서만 11개의 상한가 종목이 있었는데 8개가 양자암호 및 양자기술 관련 기업들입니다. 우리로, KCS, 텔레필드 등이 해당되고요. 대형주 가운데에선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KT 등 통신기업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 현 회장이 물러나야입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사내이사 해임을 주장하자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회사 답변에 따라 주주들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등 추가 주주 행동이 예고된 상황인데요. KCG 자산운용은 현 회장이 너무 많은 연봉을 받고 그룹 안에서 지나치게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에 보낸 공개주주 서한에 담긴 내용인데요.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 회장은 지난해 35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았는데 직원 평균의 30배가 넘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6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겸직도 문제시되고 있는데 현대엘리베이터 외에도 현대아산과 현대무벡스 등 여러 계열사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행동주의 펀드 KCGI는 지난달 메리츠 자산운용을 인수한 바 있죠. 지난 15일 새 이름을 내건 뒤 첫 주주 활동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장 초반 7% 넘게 상승했던 주가는 최종 5%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주들은 시가총액 3조는 넘어야 하는 기업인데 주가가 저평가에 있다며 향후 행보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